사실 디즈니 공주들을 봐도 네. 이렇게 뭔가 이성적인 끌림이 있는 적은 없었어요. 보면 이런 끌림이 있으면 이상하지. 양탄자 형태 자체가 네. 추진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없잖아요. 양탄자가 혼자 뜬단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고. 네. 노래도 불러요. 일체형 아닐까요? 혹시? 어헐뉴얼 부를 때 네. 호 이렇게 돼야 돼. 선풍기 되듯이. 이렇게 약하죠? 백설공주가 안 약해, 안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브리저튼. 그게 리전시 에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줄리아 퀸의 소설을 기반으로 네. 하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재밌게 봤어요. 다이애나는 뭐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진을 찍힌 여자. 아 맞아. 엄청난 스타이기도 하고 세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고 신데렐라 스토리의 정점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1991년도 크리스마스 무렵에 벌어지는 일들을 며칠 동안의 이야기를 추적한 것이 바로 이제 스펜서라는 영화입니다. 공주왕자. 좋습니다. 우리 막 공주와 왕자 얘기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향수가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름이 오로라인가? 디즈니에서 이름을 붙인 거지, 오로. 아, 와 그러면은 백설공주는 이름이 없는 거네요. 백설 뒷광고 논란. 백설공주 뒷광고 있어요. 아 그 백설? 네. 받아주지 말아야지. 그러고 보니 왕자가 주인공인 영화보다 공주가 주인공인 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으네요. 맞아요. 왕자 주인공 영화 뭐예요? 어린 왕자. 영화도 있어요? 어디가 있겠죠? 있죠?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니 그 게임 있잖아. 그건 뭐야? 술 마실 때 하는 게임. 그 공주와 거지 아니야? 랜덤 왕게임. 그거 왕게임인데. 그래요? 성모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난 지금까지 그 게임을 어떻게 한 거지? 게임이야. 제가 네. 이동진 평론가님과 궤도님과 공주와 왕자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날이 올 줄이야. 전무할 것 같아요, 이 주제 자체가. 네. 예. 네. 너무 잘 어울리죠. 공주와 왕자에. 이런 식으로 가자.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누구나 어린 시절 공주와 왕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네. 보면서 읽어보니까. 자랐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할 얘기는 그 어떤 주제 못지않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뭐 공주 왕자 하면은 디즈니 작품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테니까 그렇죠. 뭐 디즈니 작품이 아니어도 돼요. 뭐 그림 동화에 나오는 공주여도 되고 설화 속 공주여도 되고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공주나 왕자 있으세요? 디즈니 공주 중에서 한 분을 꼽자면 네. 사실 디즈니 공주들을 봐도 네. 이렇게 뭔가 이성적인 끌림이 있는 적은 없었어요. 보면 이런 끌림이 있으면 이상하지. 아니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엘사가 나 그럴 줄 알았어. 지금까지 디즈니를 보면서 와 동심의 이런 느낌이었지 와 매력있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엘사가 아, 나 맞출 수 레디꼬를 있었는데. 부르면서 네. 그 기억나세요 혹시? 그 문 탁 열고 네, 레디꼬를 거기서. 부르면서 네. 머리 풀르는 거. 머리 풀르면서 이 테라스로 나오는 그 모습. 네네네. 네, 기억나죠. 와 씨. 와 성인이 돼서 본 거잖아요. 네, 와 디즈니 공주가 여기까지 왔나? 오. 깜짝 놀랐어요. 와 성인 공주의 느낌. 카리스마 있고. 그 옷이 쫙. 저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 뭐 엘사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만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생각했는데 왕자의 키스는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동화적인 세계에서 벗어난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마법에서 풀어나는 것이 이제 그 왕자의 키스가 아니라 언니의 눈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시대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어떤 새로운 신선함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죠. 맞아요. 저한테는 너무 옛날 거를 제외하고 얘기하면 인어공주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디즈니의 한 인어공주요? 80년대 말에 나왔던 인어공주. 최애. 네, 노래도 너무 좋고. 최고의 뭐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 최고의 사운드 트랙이 아닌가. 맞아요. 난리 났죠 진짜. OST가. 맞아요. 언더 더 씨 이런 거. 언더 더 시도 세바스찬이 다 했죠. Part of the World 이런 거. Ariel, no! 야, 근데 최고의 사운드 트랙에 여주인공이 목소리를 뺏기는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고의 사운드 트랙인데. 그 오르술라가 목소리 뺏어갈 때 예, 그게 진짜 명장면이거든요. 네. 벌써부터 지금 디즈니의 세계로 그러면 딱 점프해 온 것 같아요. 본인은 왕자나 공주 중에서 저 라이언 킹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구지? 암사자? 닐라. 릴라. 맞아. 귀여워.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아.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인어공주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쵸. 신데렐라, 백설공주 저 진짜 옛날 백설공주 영화 진짜 옛날 화질 안 좋을 때. 네, 지금 봐도 노래도 너무 좋고 그 약간 레코드판이 튀는 것 같은 그 오디오도 저는 좋아요. 옛날 거 들으면 음질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디즈니의 시작이 공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단편까지 치면 그렇게 안 되지만 그 디즈니가 만든 최초의 장편 영화, 그리고 최초의 컬러 영화 이게 전부 다 백설공주예요. 그런 걸 보면 뭐 시작이죠. 근데 또 마침 백설공주 실사 영화가 네. 저희가 업로드 할 때쯤에 개봉을 하잖아요. 오. 팬의 입장에서는 미녀와 야수라든가 인어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되게 오랜만에 성인이 돼서 또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 반갑고 Barely even friends, then somebody bends unexpectedly. 또 그 사운드 트랙을 조금 바꿔서 다른 목소리로 다시 불러주면 그걸 그렇죠. 듣는 재미도 있고 Ever a surprise. 돌아다니는 곳을 뭐라 그러지? 거리. 너무 정말 그 머릿속에 있던 과거 향수가 그대로 살아나는 그 느낌. 세상 만날 수 있는 그날. 너무 좋았던 거는 알라딘. 맞아요. 알라딘의 노래도. 예, 알라딘이 전 너무 좋았던 게 원래 그 알라딘의 주인공이 자스민 공주는 아니잖아요. 알라딘이 주인공이지. 네. 근데 자스민 공주가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고 심지어 그 스피치리스. 어. 와 노래가 너무 실제 그분이 노래를 정말 네,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Don't you want to underestimate me?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speechless.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저는 무조건 일단 극장 가서 보기는 해요. 이렇게 실사판이 나오면. 근데 실사화가 잘 안 되는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양날의 칼이기도 한 게 내 머릿속에 있던 게 맞아요. 완벽하게 구현되면 그 감동이 맞아요. 너무 큰데 반대로 나의 공주, 나의 왕자는 이게 아니었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사실 라이온킹 같은 경우도 네.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잘 됐는데 실사가 나왔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아마 이런 식의 좀 실사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꿈이 실현되지 않았다. 궤도님이 공주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냥 기타 공주들 이렇게 썼는데 네. 오로라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혹은 미녀. 미녀? 네, 말레피센트라는 영화도 나왔죠. 네. 안젤리나 졸리. 네, 되게 재밌게 해석을 했는데 라푼젤도 실사 영화 개봉한다는 소식 들리던데. 그렇죠. 네. 벌써 뭐 가상 캐스팅도 시작이 됐고 그렇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지금 이 팬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지금 인기를 끌고 그래요?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눈 색깔이랑 타입캐스팅이네요. 다. 근데 네. 또 팬들의 마음을 또 잘 들어주셔야 될 텐데 디즈니 공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사실은 이제 디즈니의 공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주와 왕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작품 속에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겨울왕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 바닷무리를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할까?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사실 재밌는 얘기가 많은 부분이 이제 겨울왕국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다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엘사 같은 경우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울리는 능력. 그렇죠. 보통 얼린다, 동결 뭐 능력. 눈, 얼음 이런 능력을 생각을 많이 하고 눈의 여왕이잖아요. 그렇죠. 이름 이제 자체가. 느슨하게.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엘사는 연력학 히어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얼린다라기보다 연력학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자연적으로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네.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을 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다.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 역행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이제 잠자는 숲속의 공주.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랜 기간 잠을 자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영양 공급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네. 탈수와 영양 결핍으로 사망합니다. 네. 물 없이 일주일, 음식 없이 한 달 이내. 근데 100년은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중간중간 깨서 먹었어야 돼요.
중간중간이요? 중간. 난 또 중간이라는 게 서로 다른 입이 좀 말라서. 네, 예. 전 진화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중간중간 깨서 먹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런 몰래 거. 나와서 그 겨울잠을 자는 곰들 겨울잠을 계속 자는 것 같잖아요. 네. 중간중간 깨서 먹어요. 진짜요? 왜냐면 음식을 비축해놔요. 곰들이. 그래갖고 막 잠결에. 중간중간 잠결에 깨서 먹고 또 자거든요. 엄마들이 하루 종일 잠만 자냐라고 하잖아요. 사실 중간중간에 나와서 다 해요. 냉장고에서 뭐 꺼내 다 해. 먹거든요. 그리고 오래 누워 있잖아요. 근육 네. 위축이 발생을 하는데 아, 그렇죠. 무섭다. 이러면은 사실 100년 후에 아예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키스를 했어. 근육 위축 때문에 못 일어나. 그러니까 깼는지를 모르는 거야. 네.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0년 동안 입을 닫고 자면 그 오마이 100년 만에 키스를 하면 어떨까요? 구강 세정제를 한번 해가지고 네. 펭귄 깨야 돼. 키스 말고 뽀뽀만.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100년을 누워 있으면 인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뇌 자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1925년도에 사셨던 분이 지금 갑자기 100년을 뛰어넘어서 오면 아마 적응 못 하실걸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언어 기능까지 퇴화합니다. 네. 왕자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라고? 일단 목소리도 잘 안 나올 것 그죠? 같고. 몇 개 더 있는데 해볼까요? 네, 왜냐면 별로 이렇게 빵 터질 만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나올 때까지 대부분 걷어지나 이거? 뭐 하나 걸려야 될 텐데. 비장의 목이 없어요? 좀 잔잔바리들이 많아요. 고부상 같지 않아요? 물건 한 50개씩 내가 볼 가서 때는 가부터 일단 네. 하나는 건지겠지. 네. 미녀와 야수. 네. 야수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뭐 변신? 인간이 곰, 사자, 네. 뭐 이렇게 괴수? 늑대 섞인 거잖아요. 약간 네. 유전적으로 섞인 건데 네. 그럼 야수가 됐잖아. 네. 왕자 야수만 됐는데 여전히 매너 있고 네. 여전히 말도 잘하고 네. 식사도 잘하죠. 그렇게 치면 거기 주전자도 얘기하고 시계도 얘기하고 아, 그거 지금 말하려고 그랬어. 티컵도 얘기하고. 그거 지금 말하려고 네, 했어. 그거 찻잔도 가능한가요? 양탄자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 이거는 알라딘.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날기 위해서는 추력도 필요하고 솔직히 이거 진짜 맞아. 가능할 양력도 필요하고 양탄자가 공기의 부력만으로 뜨는 건 불가능하다. 네. 양탄자 형태 자체가 추진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없잖아요. 양탄자가 혼자 뜬단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고 네. 심지어 굉장히 빨리 비행을 하는데 네. 탑승자가 공기정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막 노래도 불러요. 네. 일체형 아닐까요? 혹시? 어헐뉴얼 부를 때 네. 호르르 이렇게 돼야 돼. 선풍기 되듯이 이렇게 약하죠. 백설공주가 안 약해 있습니다. 안 약해. 호르르 이걸로 백설공주 할 때 독사과. 네. 독사과. 이거 과연 가능할까? 자연 독사과가 있습니다. 만치닐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요? 만치닐 나무. 네,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예요. 네. 요 나무에 닿으면 정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뜨겁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냐면은 비 오는 날 그 나무 밑에 서 있으면은 빗물이 그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우리 몸에 닿으면은 그것도 염증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완전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데 네. 이 나무 만치닐 나무의 열매가 아오리 사과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사과랑 비슷해요. 와. 좀 어느 지역에 있는 건데요? 네. 그 우리가 가기 힘든 곳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 앞은 아니에요. 집 앞은 아니에요. 야 이걸 또 이렇게 봤네. 근데 이거는 먹자마자 가잖아요, 백설공주가. 네. 이게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독사과라 한 방에 가기가 어렵다. 되게 고통스럽게 죽는구나. 네. 그러면은 자연 사과 독사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이 무언가 약품을 주입한 사과라는 건데. 앨런 튜링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앨런 튜링이 그렇게 네네네. 죽죠. 맞아요. 앨런 튜링이 사과를 베어 먹고 죽는 거가 이제 풀로봇이잖아요. 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고 하죠.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잘못된 얘기라는 거 알고 있었죠? 잘못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있다. 근데 이것처럼 그럼 어떤 독을 주입했을까? 청산가리? 여기서 제일 유력한 게 이제 보톨리눔 톡신. 보톨리눔 톡신. 보톡스의 재료거든요. 네. 조금만 먹으면 피부 엄청 좋아지겠네요. 정말 조금 미량. 네. 주사를 하면은 피부도 탱탱해지고 사시 교정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먹는 거는 정말 치명적이다. 신경독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게 이제 사과를 주기 직전에 주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갖고 죽 직전에 팍 빨리 네. 요렇게 해서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신데렐라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신데렐라 공주가 아니잖아요. 왕자를 만나서 공주가 되는 그쵸, 거죠? 그쵸. 왕자를 해서 결혼하면 그때 공주가 되는 거죠. 공비가 네. 되는구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네. 이제 왕자를 만나서 공주가 되면서 이제 신분 상승을 하는. 네. 신데렐라 스토리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유사한 존재가 성공하는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가 그걸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전략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신데렐라 스토리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신데렐라의 전략, 네.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는 그 전략. 그리고 특히나 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전반적인 그 진행 과정이 우리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난, 노력, 성공, 보상. 요게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이제 일어나니까 우리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과 연결해서 이걸 더 자극되기도 하고. 다른 동화보다 신데렐라가 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게 신데렐라에서도 네. 비극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렇겠죠. 그럼요. 예를 마차, 들어서- 호박이 마차로 변하잖아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일단 유리구두를 어떻게 신어? 이거 핵심이 왜냐면은 딱 맞는 유리구두가 과연 존재할까? 그 유리구두 맞아요? 오역이라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리라는 말과 털가죽이라는 말이 발음이 똑같대요. 그래서 털가죽 구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리고 오는데 이 유리구두가 유연성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의 발은 하루 동안에도 계속 크기가 변합니다. 그렇죠. 아침이 되면 네. 신데렐라가 타이밍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 타이밍 안 맞으면 안 맞습니다, 신발이. 거기도 사실은 역사적인 설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발 사이즈라는 게 기껏해야 뭐 265, 270, 그쵸, 그쵸. 275 이런 몇 센치 차이 안 나잖아요. 기성품의 사이즈잖아요. 신데렐라가 있던 시절에 신발을 만들고 털가죽 신을 신으려면 그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일일이 다 치수를 재고 일일이 거기에 딱 맞는 모양을 다 쉽게 얘기하면 주문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수제화로다가. 네, 그러니까 신발을 맞춰가지고 왕자가 신발에 맞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설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발의 사이즈가 아니라 발볼이나 발의 형태에 집중을 맞췄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본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공주가 나오는 영화는 댐즐이었거든요. 댐즐. 이렇게 예쁘지 않고 이렇게 불쌍하게 처절하게 고생만 하는 공주 역할은 댐즐이 유일할 거예요. 왜 고생을 해요? 어떤 왕국의 아버지, 왕의 딸로 태어났거든요. 더 이상 왕국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다른 나라의 왕자에게 딸을 시집을 보내요. 정략 결혼을. 근데 그 다른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게다가 왕자도 말도 잘 통하고 혼남이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왜 고생하는 거야? 갑자기 이 어머니가 감이 좀 안 좋으니까 전날 밤에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정말로 그 딸을 생각해서 그런 말까지 해요. 근데 딸은 지금 남편 될 사람도 너무 마음에 좋고, 들고 부유한 집이고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올릴 생각에 결혼식을 치르는데 결혼이 끝나고 그 왕국의 전통에 따라서 선조들께 무슨 의식을 치러야 한다면서 네. 용이 살고 있는 저기 지하 깊은 곳으로 던져져요. 보통은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다른 공주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운명을 달리했는데 뭐야? 얘는 이 여자 주인공은 불굴의 의식 강인한 여성이구나. 그리고 본인의 지혜를 발휘해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영화죠. 근데 보면서 정말 이 배우도 본인에게 공주 역할 시나리오가 들어왔는데 계속 그러니까. 찢어진 옷을 입고 얼굴에 다 진흙을 묻혀가면서 그런 스토리예요. 로콘 줄 알았더니 그 아버지가 딸이 그렇게 처참한 네. 상황에 놓인 걸 보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너의 행복이 아닌 왕국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수많은 로열 공주와, 멤버들의 네. 애환이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 모든 아버지는 사실 딸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왕으로서 또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딜레마가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것도 사실 클리셰를 깬 작품인 거잖아요. 클리셰를 깬 거죠. 근데 예. 또 그것마저도 클리셰죠. 그러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디즈니뿐만 아니라 이제 왕자 공주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다 클리셰가 있잖아요. 요거를 깬 작품이 마법에 걸린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인챈티드. 예. 저도 썼잖아요. 그 기존의 디즈니 작품입니다. 근데 굉장히 디즈니 신선하다는 평을 네. 받았죠. 2D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 보고서 와 신데렐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반전에 스토리도 흥미롭고 맞아요. 뒤로 가면 신선하고. 이제 그럼 결국은 신데렐라 얘기라면 왕자에게 다시 결혼을 하러 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또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현실로 왔더니 3D 세계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억나네요. 이 사람은 이제 부부가 헤어지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공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하라고 말하는데 이제 거기서 막 울면서 도대체 왜 헤어지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적응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디즈니 공주들이 했던 것들을 오마주하면서 뒤집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디즈니 공주들이 갖고 있던 클리셰를 직접 깨부신 작품으로 많이 좀 인정을 받고 있고 디즈니의 팬이라면은 보는 내내 이게 어떤 공주의 맞아요, 캐릭터인지를 알 수 네. 있으니까 재밌죠. 에이미 아담스 연기를 너무 잘해요. 에이미 애덤스는 진짜 노래도 잘하고 너무 연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카데미를. 순수한 공주 연기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해가지고 해맑게. 그 역시나 이분도 능력 있습니다. 쥐들. 뭐 해충, 새들 다 불러요. 어우 징그러워. 그리고 다 일시키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주먹왕 랄프라는 애니메이션이 아유, 있는데 유명하죠. 네. 네. 심지어 거기 여주인공은 공주의 클리셰를 완전 깬 꾀죄죄한 꼬마 공주거든요. 그럼 되게 재밌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도 게임 속 캐릭터가 다른 게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벌어지는 일들, 바이러스와의 싸움. 그리고 2편에서는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서 뭐 악플에 대한 거, 스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풍자가 돼요. 네. 2편이 되게 좋았던 게 2편에 디즈니 공주들이 총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네. 여기서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우연히 간 곳에 디즈니 공주들이 다 있고 거기 엘사까지 있어요. 맞아요. 최신 공주까지. 디즈니만이 만들 수 있는 영화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그 면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디즈니 공주가 아닌데 재미있게 어렸을 때 본 공주 이야기. 네. 프린세스 다이어리가 재밌죠. 있죠. 그 줄리 앤드루스가 그 제노비아 왕국의 너무 우아하게 나오잖아요. 네, 퀸으로 나오는데 그 목소리하고 발음하고 그냥 말 자체가 로열이야 로열. 우아함에 그치. 네. 학생이었던 미아라는 여학생이 네. 어느 날 엄마가 할머니가 너를 좀 만나잔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는 제노비아의 왕자였고 할머니는 제노비아의 여왕이고 본인이 이제 후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15살의 나이에 본인이 이 왕좌를 물려받지 않으면 이 왕국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할머니는 계속 설득을 하는데 이 여학생은 내가 지금 친한 친구들도 있고 내 사생활도 지키고 싶은데 항상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파파라치가 따라다니고 처음 본 할머니, 처음 들어보는 왕국이니까 그만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하는데 아 그러면은 너가 마음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 삼아 무도회에 먼저 참석을 해봐라. 그러면서 무도회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주 수업을 해주죠. 그게 이제 영화의 재미 요소잖아요. 뭐 이것도 클리셰지만 두꺼운 안경을 썼던 앤 해서웨이가 꼭 안경을 벗고 변신. 막 곱슬머리 머리였던 거를 스트레이트로 우아하게 피고 변신한 그 메이크오버가 나오는 게 또 보는 재미가 있고 그렇죠. 클리셰지만 꼭 나와야 된다. 네, 그러면서 네. 결국은 받아들이죠. 프린세스 다이어리가 네. 2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3편이 제작된다는 소식을 앤 해서웨이가 직접 SNS에 올렸죠. 1위 공주 수업이면 2가 여왕 수업이거든요. 아. 그래서 막 왕위를 물려받으려면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2의 내용인데 3편이 감독이 정해졌어요. 아델 림이라고 크레이지 리치 에이지언스의 각본을 썼고 네. 그 말레이시아계 아델 림 감독이 맡는다고 해서 볼 거예요. 근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되게 막연하게 이런 영화를 보면서 공주님, 왕자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히 그 타이틀로 따지면 실제 신분이 공주나 왕자가 아닌 경우도 많죠. 유럽어에서 쓰는 말하고 한자어로 쓰는 게 다르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쓸 때 공주라고 하는 말과 네. 왕자라는 말과 영어에 거기에 대응된다고 생각하는 프린스나 프린세스의 경우에 의미가 다르죠. 퀸이란 말이 나왔을 때 보통 여왕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왕비인 그만큼 영화. 왕비가 많단 말이에요. 프린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있잖아요. 네.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킹 뭐 이런 거요? 뭐 더 쉬울 수도 있고요. 킹보다 쉬워요? 킹 왕짱. 그게 영어야? 뭐예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킹왕짱이면 어떡합니까? 왔다! 제목이 더 프린스예요. 그냥 이게 군주론이에요. 프린스란 말을 우리는 보통 자동적으로 프린스란 영어를 보면 왕자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군주라고 쓸 때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 윌리엄 첫 번째 왕자의 정식 이름이 웨일스 공 윌리엄이란 말이에요. 프린스 근데 오브 그것을 웨일스. 예,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하는데 웨일스 공이에요. 웨일스의 군주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스나 프린세스라는 말이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왕의 아들, 왕의 딸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영어에서는 반드시 그건 아니다. 사실 왕자와 공주는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왕자에 대칭되는 개념. 그러니까 왕의 아들,
왕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왕의 딸 공주라기보다는 보통 사실은 더 맞는 말은 왕녀이겠죠. 자녀이니까. 두 번째는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게르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자 상속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물려줄 게 있을 때 왕위뿐만 아니라 재산도 몰빵으로 장자한테 줘야 돼요. 네.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받을 게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자력갱생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좀 더 위험이 있거나 돈이 더 많은 왕이면 그 남은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취직을 시켜줘요. 어디에 시켜주냐면 고위 성직자로. 그래서 둘째나 셋째는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만한 돈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전쟁에 내보낸다면서요. 그냥 내보내요. 내보내서 이 사람들이 떠돌라서 자력갱생을 해서 자기 혼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공주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를 사위로서 물려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6세기다 17세기다 그러면 공주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집에서 거울 보고 자기 방에서 큰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서 기지개 딱 켜고 이러면 창에서 아침 햇살이면 들어오고 이럴 것 같잖아요. 새들이 와서 옷 입혀주고. 옷 입혀주고 한여들이 옷 입혀주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주들이 16세기만 해도 남은 자료해보면 어떻게 살았냐면 성이 큰 성이 있다고 쳤을 때 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럽 성들이 엄청 추워요. 높이도 높고. 한 방이 안 돼서. 어떤 특정한 방에는 벽난로가 있고 어떤 방에는 없는데 벽난로가 있는 방이 전체의 3분의 1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요. 벽난로 있는 방에. 공주조차도 보통 한 방에서 50명이 잡니다. 네? 군대네요. 50명이 자는데 더 웃긴 거는 심지어 남자 시종들도 같이 자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네요. 추위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궁궐 안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사람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너무 넓으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때는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을 따로 공주나 왕자가 가진다는 개념이 없죠. 그때 공주로 태어나는 것보다 지금 그렇다니까요. 2014년에 평민으로 태어나는 게 훨씬 좋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안전이라는 측면이나 특히 먹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무슨 예를 들어 칠레에서 온 연어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루이 14세가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양왕 루이 14세조차 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저열한 음식들을 먹고 있지 않을까요? 다이애나는 뭐 20세기에 뭐 그런 그 표현도 있어요.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진을 찍힌 여자. 아, 맞아. 엄청난 스타이기도 하고 세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고 신데렐라 스토리의 정점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 스펜서라는 영화를 보시면 영화 제목이 스펜서예요. 왜 스펜서인가 하면 아버지 성이기도 하고 자기 성, 결혼하기 전에 다이애나 스펜서가 자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자랑 결혼했어요. 그럼 뭐 왕자뿐만 아니라 남자랑 결혼하면 유럽에서는 이제 남자 성을 따라가잖아요. 남편 성을. 그러니까 스펜서를 버리겠죠. 버리고 가서 다이애나로만 살았는데 그러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다이애나와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지긋지긋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권태기. 네, 그런 상황에서 1991년도 크리스마스 무렵에 벌어지는 일들을 며칠 동안의 이야기를 추적한 것이 바로 이제 스펜서라는 영화입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 자체가 스펜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일단. 더 재밌는 것은 애초에 캐스팅을 할 때 아니 다이애나는 가장 영국적인 여잔데 미국 배우잖아요. 이 영국식 영어부터 시작해서 I'm looking for somewhere. I've absolutely no idea where I am.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너무나 이제 가장 그 다이애나스러운 연기를 했던 거죠. 그 억눌린 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몸 자체를 일종의 육체의 감옥으로 봐서 옷을 계속 갈아입히지 않겠어요? 왕실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옷 자체가 몸을 옥죄이는 감옥에 고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가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모이게 되는데 이 자체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거대한 감옥이 되어서 완전히 숨막혀하는 그래서 섭식 장애가 있죠. 불안증이 있죠. 심지어는 환상을 보죠. 이런 식의 수많은 괴로운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1991년 크리스마스 휴가 무렵 때 마침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결심을 하죠. Mistresses. Deceit. That's all we are.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스펜서가 되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뛰어나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약간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동화 얘기가 신데렐라 스토리.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한다고 그럴까? 스펜서는 반대. 신데렐라가 원래대로 복귀하는 이야기. 거꾸로 뒤집은 신데렐라 스토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연기적인 측면이나 영화의 완성도나 혹은 당대 맥락이나 이런 데까지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뛰어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영국 왕실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워낙에 뭐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좋아하기도 하고 또 볼거리도 많잖아요. 실존했던 이야기고. 근데 운이 좋게도 그게 뭐 알려졌는지 SBS에서 과몰입 인생사 네. 다이애나 편을 할 때 스토리텔러로 나갔었거든요. 역시
이 라플 위클리를 보시고 나서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과몰입 인생사 다이애나 편. 우리나라도 당연히 또 그럼요. 호칭들이 다양한 호칭들이 있잖아요. 네. 사극을 보다 보면 어쩔 땐 헷갈리기도 하고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이제 어떻게 말을 사용했느냐 했을 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는 태자라는 말을 썼단 네. 말이에요. 원의 감석기 때 태자라는 말을 더 이상 안 쓰고 이제 세자라는 말을 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낮춘 말이고요. 거구나. 뭐 조선의 왕들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여럿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왕비도 있고 정실인, 그 다음에 이제 후궁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비의 자식인 그 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대군이라고 하죠. 왕비가 아니라 후궁의 아들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대자를 빼죠. 그래서 군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후궁의 아들이 영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조가 되기 전에 왕자 시절에 이름이 뭐였나? 연인군이거든요. 연산군 뭐 이런 게 그렇습니다. 다. 네. 마찬가지로 이 여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왕비의 소생인 딸을 공주라고 하고요. 네. 후궁의 소생인 딸을 옹주라고 하죠. 옹주. 덕혜옹주 기억나시잖아요. 덕혜옹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궁녀 출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로마 공주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로마 공주? 혹시 아세요? 조선 공주도 아니고요. 솔비님이라고. 로마 공주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전생에 있었던 이야기고. 네, 우리 솔비님도 처음 이제 들었어. 시방솔비라고 그건 뭐예요? 시방솔비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세요. 아, 네, 시 읽어주는 방.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솔비로운 탐구 솔비로운 생활로. 너무 잘 지었네요. 예, 이렇게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공주 왕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호칭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왕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신하들이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건데. 전하. 그렇죠. 뭐 왕을 볼 때 전하라고 부르죠. 그렇죠. 폐하. 그리고 그렇죠. 황제일 경우엔 폐하라고 부르죠.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폐하가? 폐하? 네. 폐하가 뭐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폐라는 것은 황제가 살고 있는 궁의 계단이란 뜻이에요. 폐가. 그러니까 황제가 살고 있는 궁 아래에 제가 엎드려 있사옵나이다라는 뜻이에요. 폐하가. 전하는 황제보다는 조금 작은 데 살겠죠. 바로 밑에 단계이니까 권력으로 보게 되면 네. 왕은 어디서 사느냐면 전각에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각의 아래에 내가 보복하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하는 뭘까? 저택할 때 저예요. 저하. 그러니까 왜냐면 왕자는 더 작은 데 살 거 아니에요. 더 왕보다 더. 네. 그렇게 해서 저하라고 그러고 각하는 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각할 전각처럼 때가 네, 그거구나. 누각에 제 밑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건 동양에서는 이렇게 상대를 높일 때 상대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자기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상대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어떻게 부르냐면 Your Majesty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Your Majesty라는 얘기는 상대 이름 부르는 거는 감히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뭐 위대함, 엄청남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인 왕자는 어떻게 부르냐면 Your Highness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존재를 부를 때 자기를 낮추지 않고요. 너를 상대를 높이죠. 그런 뭐 Your Majesty, Your Highness 이런 거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물들 제가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를 하셨을 때 제가 너무 헛헛하고 슬픈 마음에 갑자기 그녀의 인생을 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크라운을 정주행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더 크라운이 25살의 나이에 왕관을 써야만 했던 그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엘리자베스에게 여동생이 있잖아요. 마가렛 네. 공주. 네. 그 마가렛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필립 공과의 결혼 생활. 아 둘이 너무 끈끈하고 나이가 들을 때까지도 보기 좋은 모습이고. 이거 역사물인가요? 사실 네,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죠. 100%다 고증된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약간 픽션이 들어가 네, 있는 사실을 재미있구나. 기반으로 허구의 요소를 아. 덧댄 거라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도 실제 인물이랑 정말 똑닮게 너무 분장과 표정 연기와 얼굴 이런 걸 너무 잘했고 단순히 뭐 화려하고 네. 뭐 권력을 잡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의 개인사로만 봐도 정말 어린 나이에 그때 그 영연방을 떠안았잖아요. 살펴야 되는 이 순방을 해야 되는 나라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데 개인적으로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찰스의 이야기 찰스는 또 만년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이야기 네. 또 다이애나와의 결혼 이야기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가면은 다이애나의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다
다루고 있는데 네. 고증도 잘 돼 있고 제작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은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시대극은 저는 최근에 이제 브리저튼. 브리저튼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또 유명해서 조금 봤는데 그게 리전시 에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시절에 일종의 그러니까 찌라시라고 할 수 있는 인쇄물을 돌려요. 레이디 위슬다운이라는 미스터리한 여자가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로 계속 나레이션을 해요.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게 또 굉장히 또 정체가 아주 나중에 가면 그쵸. 나오죠. 근데 미리 알면 재미없고 네, 그쵸. 그래서 뭐 누구와 누구가 사랑에 빠졌다더라. 누구와 누가 뭐 결혼을 약속했다더라. 막 이런 소문들, 소문지, 소식지 퍼뜨리고 이러는 이야기인데 네. 줄리아 퀸의 소설을 기반으로 네. 하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더 크라운을 보고 이걸 보니까 너무 허전해서 네. 브리저튼을 보고 또 허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브리저튼을 촬영한 바스를 갔어요. 로마의 귀족들이 온천 휴양하려고 했던 곳이라 가면 막 브리저튼 투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네. 촬영지들을 둘러보게 하는데 일부러 그 가이드 분들도 리전시 시대에 복장을 하고 복장으로. 가발을 쓰고 막 안내해줘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시기보다도 더 이전의 시기, 그러니까 18세기 말 정도에서 가장 유명한 공주가 있었다면 나중에 왕비까지 되는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에 관한 책들 보면 진짜 굉장히 답답하고 슬퍼지거든요. 어려서부터 천성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노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공주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모국어가 독일어인데 독일어를 당연히 말로는 당연히 구사하지만 제대로 읽고 쓸 줄 몰랐대요.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당시에는 이제 서로 적대적인 국가들에서 유럽사를 보게 되면 서로 정략 결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오스트리아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국가로 굉장히 큰 국가가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정략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국의 결혼을 하러 간 거죠.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결혼했을 때 15살이거든요. 루이 16세는 그때는 왕자였을 때인데 16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왕자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그 성대한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루이 16세가. 그리고 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단도돼서 처형이 되는 건데 프랑스 왕실에서 살면 완전히 구중골 속에 갇혀서 자기만의 어떤 엄청난 그런 그 화려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귀족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일반 평민들도 들어왔대요.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오락이 뭔가 하면 저녁마다 이제 왕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래요. 식사하는 걸. 동물원에 동물 보듯이. 예. 근데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식사를 막 하고 있으면 심지어 일반 백성들도 왕이 밥을 먹는 것을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로얄 먹방.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먹방이네. 가장 끔찍한 거는 아이를 낳는 것도 오픈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일반 평민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 방에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귀족들이 몰려서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또는 서서 그걸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문화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지나치게 사치 생활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쵸. 사실은 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미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혁명 이후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습니다만 굉장히 과장이 됐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다 오고 가는 팸플릿 같은 데서 과장되게 이제 쉽게 찌라시. 얘기하면 예, 갖고 이 픽션을 가지고 부풀리는 거죠. 또 많이 알려지고 관심 예. 속에 그렇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적국의 공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기가 딱 좋은 조건이고 또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 세기 동안 오스트리아랑 계속 전쟁을 하면서 집안에 누군가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와서 우리 왕비예요. 원한이 있겠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이게 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오해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오픈되는 것을 못 견디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의 남편이 준 작은 궁에 처박혀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사생활을 지키게 되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옛날만큼 왕비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부풀려지고 너무 어렸을 네. 때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비운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또 앙뚜아네트라는 저 영화 있죠. 저 저희 누구야? 컬스틴 던스트. 컬스틴 아, 던스트. 맞아요. 네, 네. 마리 앙뚜아네트 영화도 재밌게 소피아 봤어요. 코폴라가 만든 영화죠. 근데 저거는 또 영화는 좀 약간 그런 방탕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많이 좀 네네네. 포커스가 갔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막 출산 과정까지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 영국에서도 뭐 미들턴이 아이를 낳고 이랬을 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네. 아이 낳은 직후에 가지런히 정갈하게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아이를 안고 꼭
대중들 앞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논란이 되기도 했고 네. 실제 현재 지금 영국의 경우는 이 군주제가 존속돼야 되냐 그렇죠. 계속 너무 그런 이제 찬반 특히 여론이 있죠. 9세대 신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요. 메건 마이클이랑 같이 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 펌이라고 하죠. 영국의 왕실에 박차고 나간 거죠. 모든 혜택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뭐 많은 걸 폭로하고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책도 쓰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메간 앤 해리도 있고 저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경계하면서 보죠. 그렇습니다. 18세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왕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유럽 각국에 그쵸. 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아메리카에는 왕실이 하나도 없어요. 아메리카 아프리카에도 대륙을 있고 통틀어서. 남태평양에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지 워싱턴이죠. 이 사람 자체가 워낙 또 뛰어난 리더이기도 하고 그래서 군부에서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그 독립 과정, 전쟁 과정 자체가 군주제에 대한 혐오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조지 워싱턴이 칼같이 자기가 그래서 자르는 사람이었고 아까 같은 그런 표현들 Your Highness나 네, Your 못 쓰게 Majesty 하고. 같은 말인데 못 쓰게 하고 바로 Mr. President라는 표현을 쓰게 한 게 워싱턴이에요. 그런 면에서 봐도 인간적으로나 리더로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메리카는 지금도 왕실이 하나도 없죠. 공주와 왕자 이야기를 보면은 네. 항상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이 공주나 왕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데 재밌는 게 그 코드 기어스 네. 반역의 르루시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그 좋아하시는 영국이 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을 기반으로 한 상상이 곁들어진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신성 브리타니아 제국이 등장해요. 이건 아마 영국을 그쵸?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브리타니아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를 전부 식민지화를 하고 그 중에 일본이 식민지가 돼서 에어리어 11이라고 불려요. 네, 그래서 그 일본인들도 이제 차별을 많이 받죠. 네, 이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데 주인공인 릴루슈가 브리타니아 황제의 사생아 왕자입니다. 아 이름이구나 릴루시가. 릴루슈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암살을 당해요. 그 충격 때문에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거든요. 나날이라고. 하나뿐인 여동생은 그 충격에 눈이 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보내요. 귀향을 보낸 거죠. 넌 거기서 죽어라. 유배.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무력하다는 걸 알아요. 이 왕자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상황에서 속으로는 그냥 원한이 엄청 깊어요. 브리타니아 제국 황제에 대한. 그 상황에서 C2라는 미지의 여성을 만납니다. C2? C2, C라고 쓰거든요. C2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여성으로부터 기어스라는 능력을 얻어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기어스의 기어스. 네, 이 기어스라는 능력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에게 일생에 그 사람에게만 딱 한 번 절대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무조건 현모님한테 딱 한 번 눈을 보고 어떤 명령을 내리면 네. 그거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딱 한 번. 한 번 명령을 내렸으면 그 다음엔 못 내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 명씩. 아 사람마다 모든 사람마다 한 명씩.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첫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기어스라는 능력을 얻고 나서 이제 모든 그 군인들이 따라와서 이제 죽을 위기예요. 죽을 위기. 총을 전부 대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그 이 릴루슈가 죽어라 하는 순간 전부 자기 머리에 대고 총을 쏴요. 그래서 싹 죽어요.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평생 내 명령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되게 재밌는 접근인데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릴루슈가 그 뒤로 실험을 합니다. 이 명령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뭐 치명상을 입은 사람한테 살아나라.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아닌 되는 게 거. 있고 아닌 게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능력의 강점, 단점, 한계점을 파악을 하고 이 능력을 이용해서 브리타니아 제국을 멸망시킬 전략을 짭니다. 이때부터 가면을 쓰고 제로라는 이름으로 아예 테러리스트 집단을 만들어요. 릴루슈는 사실 또 브리타니아 제국 왕자잖아. 그러니까 브리타니아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 가장 친한 친구들, 동료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로는 이 왕국을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인데 적이기도 하고 요 안에서 이제 갈등도 있고 북해와 이제 본캐 사이에서의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제 맞닥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가슴 졸이는 이 에피소드들이 진행이 되고 이 릴루슈가 마지막을 딱 보고 와
그냥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정도로 여운을 많이 남기는 결말이고 역사상 가장 비운의 캐릭터가 아닐까. 역사상. 예, 제 생각에 그가 바라던 세상이 뭐였을까 그런 것들을 느끼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게 돼요. 과연 올바른 세상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고한 인생을 살았던 왕족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죽였을 것이다 혹은 아버지가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조선의 세자가 둘이나 있잖아요. 소현세자 있고요. 조선시대 통틀어서 가장 비극적인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사도세자겠죠.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증이 잘 돼 있어요. 이준익 감독의 영화에도 상당 부분이 그대로 사실대로 되어 있는데 사도세자 위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한 10살쯤 됐을 땐가 일찍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오래 지나서 40살도 넘었는데 늦게 사도세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이뻤겠어요. 영특하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왕은 너다 해서 세자로 책봉을 하고 사도세자가 세자가 된 게 2살 때예요.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세자로 책봉이 된 가장 최연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대리청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임금 대리를 시켜요. 그때 사도세자가 15살이었거든요. 그런 아이를 임금을 시켜놓고 뒤에서 계속 잔소리하고 사실상 결정은 영조가 내리고 막 계속 못한다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아지겠네,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뭐 의대증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사도세자가 사실은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 많이 죽이잖아요. 옷을 입히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죽인 사람 숫자가 거의 100명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럴 정도로 심각하게 된 상황에서 어떤 한 신하가 이것을 고변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조가 참다가 터져서 자결을 명하죠. 처음에는 칼로 자결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목매달아서 사도세자가 죽으려고 하는 걸 신하들이 말리게 되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뒤주에 가둬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소현세자는 아버지가 이 점점 성장해가는 아들을 보면서 뭐 위협을 느껴서 죽였다는 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병사했다는 밝혀지지 설도 않은 있고. 네. 미스터리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유성호 교수님이 논문 썼잖아요. 당뇨로 죽었다고.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런 병에 대해서 몰랐지만 네. 당뇨로 사망을 한 것 같다라는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과학 왕자님 또 영화 왕자님과 함께 공주 왕자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들은 오직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일하는 백성일 뿐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좋아요, 응원 버튼을 먹고 사는 충실한 신하. 여러분이 공주 왕자님입니다. 네. 또 트라이브 앱 아직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트라이브 앱 다운 받으셔서 트라이브 왕국의 세계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공주와 왕자가 등장하는 콘텐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했는데요. 생각나는 콘텐츠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놀랍고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our Highness. 예언입니다. 타로점을 본 적 있어요. 혹시 과학하시는 분 아니에요? 온라인상에 없는 정보 아무도 몰라. 오랜 폭풍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지고 오. 대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네네네. 얻었다고 주장하는 네. 바바방가도 2025년 예측 내놨고요. 네. 제가 정말 안전 자신 정확한 있어요? 예언할게요. 오늘 이 촬영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것도 알 수 없어. 궤도가 있고 이동진이 있어서 이거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벌써 시즌 말이 2까지 너무 잘 많아가지고. 끝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